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38세 주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고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어이가 없어서입니다. 아니, 어이없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손이 떨릴 정도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남편 명예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 민준이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저한테 정말 잘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축제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죠. 저 혹시 경영학과 수진 씨 맞으세요? 동아리 선배한테 들었는데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3학년 때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시험 기간에 힘들어하면 도서관에 야식을 갖다 주고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도 계속 응원해줬어요.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나도 취업 준비 힘들지만 우리 둘 다 좋은 데 들어가서 결혼하자. 그 말을 듣고 정말 힘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취업에 성공했고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주말에도 현장 나가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든든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은 바쁘지만 몇 년만 더 참아줘. 소장 지나서 본사 가면 시간 많이 낼게. 그때는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준호랑도 많이 놀아주고 그럴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주말에 혼자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 가는 것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범하게 잘 살았어요.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었고요. 명절 때는 시댁 가서 제사도 지내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죠.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신 편이었지만 참을만 했어요. 가끔 며느리 기죽이는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줬거든요. 물론 남편이 바빠서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이 학교 행사에 아빠가 못 와도 이해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못 챙겨도 괜찮다고 했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자주 들여다봤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했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갔고요. 근데 저는 그게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장 소장이라 급한 연락이 많을 거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핸드폰 왜 그렇게 자주 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현장에서 연락 많이 와서. 요즘 공사 막바지라 신경 쓸 게 많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토요일에 야근한다고 나가는 날도 많아졌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때마다 저는 도시락을 싸줬어요. 힘들 텐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라고요. 김밥도 싸주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남편은 고맙다고 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나.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나갔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토요일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회사 야근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제가 정성껏 싼 도시락은 어디로 간 건지. 아마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그런데 3개월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내가 달리기 1등 했어요.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한데?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인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잡아탔죠. 준호야, 엄마 급한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이모네 집에서 착하게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요? 아빠 괜찮아. 엄마 금방 올게. 택시 안에서 계속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무섭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 기사님이 최대한 빨리 가주셨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회사 동료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다가 로프가 끊어졌어요. 그게 소장님 쪽으로 떨어졌고 소장님이 미처 피하지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남편은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6시간의 수술이었어요.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시계를 보면 1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민준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꼭 이겨낼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강하지. 꼭 이겨낼 거야. 그래야 해.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외아들이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분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후 9시 23분에 환자분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 밤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38살의 나이예요. 결혼 12년 만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자식이 먼저 가. 시어머니가 계속 울부짖으셨어요. 회사에서 장례식을 3일장으로 치러주기로 했어요. 회사 장례식장이 아니라 큰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던 직원이라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대주셨어요. 회사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장님은 우리 회사의 기둥이었습니다. 장례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상주석에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요. 아들이 너무 어려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안녕도 못했어요. 준호야, 아빠는 이제 못 와. 왜요?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회사 갔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죠.
준호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아직 젊으신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인분 힘내세요. 사람들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로봇처럼 절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온 부의금 봉투를 받고 명단에 적고 그런 기계적인 일들을 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나 봐요. 다들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한테도 항상 잘해주시고 후배들 많이 챙겨주셨죠. 회식 때도 꼭 막내들 먼저 챙기시고. 맞아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아깝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남편과 제가 아는 남편이 같은 사람인가 싶었죠. 밤이 되자 친정엄마가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수진아, 울어도 돼. 참지 마. 울고 싶으면 울어. 상주라고 참을 필요 없어.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아들도 어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진아 힘내. 내가 이제 아들 키워야지. 정신 차려야 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들 엄마로서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이 비교적 조용할 때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문객이 뜸할 무렵이었죠. 그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장이 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기엔 좀 화려한 느낌이었죠. 립스틱이 새빨갛고 아이라인도 진하게 그렸더라고요. 향수 냄새도 강하게 났어요. 그 여자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느낌이랄까요? 마치 드라마 찍는 것처럼 보였어요. 흐느끼는 소리도 크게 내고 제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회사 사람인가? 너 아는 사람이야?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데요.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회사 사람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알 텐데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죠. 그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묻자 그 여자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회사 거래처 직원입니다. 소장님께 많이 배웠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장례식장에는 여러 사람이 오니까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수진아, 방금 그 여자 본 적 없는데. 난 민준이 거래처 사람들 거의 다 아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맡던 현장 거래처에 그런 사람 없었는데. 이상하네. 그래요? 그냥 다른 부서 아닐까요?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넘어갔고요. 셋째 날 아침 그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언니였어요. 두 사람이 영정 앞에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이번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계속 배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여자를 계속 다독이고요. 괜찮아. 힘내. 조금만 참아. 언니, 나 어떡해 정말 어떡해. 쉿, 조용히 해. 사람들 다 쳐다봐. 나중에 얘기하자.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친구 재훈 씨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수진아,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어제도 왔던 사람 맞지? 저도 어제도 왔던 사람인데 뭔가 불편해요.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물어볼까? 뭔가 수상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문객들한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상해. 저 여자 배 쓰다듬는 거 봤어? 네. 저도 봤어요. 임신한 건가? 그때 그 두 여자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무슨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아니요, 사람들 없는 데서 꼭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왜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급하신 건가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꼭 들으셔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두 여자를 따라 장례식장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남편 친구 재훈 씨와 시어머니도 따라 나왔죠. 복도는 한산했어요. 다른 장례식장 조문객 몇 명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가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 고인의 애인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저 민준 오빠의 애인이었어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뭐라고요? 민준 오빠랑 2년 동안 만났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장난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심이에요. 저 정말 민준 오빠랑 사귀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저 임신 3개월이에요. 그 말과 동시에 그 여자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배가 약간 볼록한 게 보였습니다. 오빠 아기예요. 민준 오빠 아기. 12주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죠. 이 여자가 지금 미쳤어. 무슨 개소리야.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애인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다른 조문객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합성한 거 아니야? 그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모텔 앞에서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민준 오빠는 절 사랑했어요. 저랑 재혼하려고 했어요. 이혼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합성한 거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언니로 보이는 여자가 말했어요. 제 동생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가 있으니까 양육비 받아야 해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양육비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인 자식인데요. 상속권도 있고요. 보험금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 조문객들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그 젊은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저는 민준 오빠의 애인이에요. 그리고 오빠 아기를 가졌어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지금 무슨 소리야?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애인이래. 임신까지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 친구들이 저를 붙잡았죠. 수진아, 정신 차려. 괜찮아. 물 좀 가져와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사람 아니야.
너 지금 돈 노리고 이러는 거지?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사진도 영상도 다 있다고요. 무슨 증거? 다 합성한 거지. 요즘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 합성 아니에요. 진짜예요.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악몽이라면 제발 깨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 회사 부장님이 나서셨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고 이건 따로 이야기합시다.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폐가 되잖아요. 조용히 합시다. 아니요. 지금 이야기해야 해요. 제 권리가 있어요. 저 임신했다고요. 그 여자가 계속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례식장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 시어머니, 남편 친구 재훈 씨 그리고 그 두 여자. 상담실 문을 닫자 바깥 소음이 차단됐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대로 된 증거를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찍은 사진들. 적어도 50장은 넘어 보였어요.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거예요. 오빠가 저한테 목걸이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건 제 생일 때 오빠가 케이크 사주셨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롯데호텔이었어요. 이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오빠랑 둘이서만 갔어요. 제주도라는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작년 가을에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 간다고 했었거든요. 2박 3일. 그때 워크숍 아니었어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워크숍이 무슨 저랑 여행 간 거예요. 둘이서만요. 회사에 거짓말한 거예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제주도가 맞았어요. 성산 일출봉, 협재 해수욕장, 우도 남편이 제게 보냈던 사진과 같은 장소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는 강릉이에요. 오빠랑 정동진에서 해돋이 봤어요. 여기는 부산. 오빠가 저 생선회 사주셨어요. 여기는 남이섬. 겨울에 갔어요. 너무 추웠는데 오빠가 자기 외투 벗어서 덮어줬어요. 그리고 영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영상이었죠. 사랑해, 지은아. 정말 사랑해. 남편 목소리가 확실했어요. 제가 12년을 들었던 그 목소리. 조금만 기다려. 정리하고 너랑 다시 시작할게. 약속할게. 정말요, 오빠?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그럼. 약속해. 준호가 중학생 되면 그때 애가 좀 크면 이해할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아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혼 이야기를 하다니. 이게 다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기술 다 있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조작 아니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저도 오빠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임신했다는 증거는요? 그것도 보여줘요. 남편 친구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요. 임신 12주.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날짜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보니 정말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날짜도 찍혀 있고 의사 도장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하시겠어요? 같이 가요. 초음파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임신했다는 거. 직접 확인하세요. 그 여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누구 아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좋아요. 하세요. 애기 나오면 바로 할게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이야기가 민준 오빠 아기라는 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건 몇 달 후 일이고 지금 당장 양육비 이야기는 해야죠.
출산 전까지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병원비도 들고. 양육비? 당연하죠. 법적으로 고인의 자식이면 상속권도 있어요. 보험금도 받아야 하고요. 고인명의 재산도 있으면 상속받아야 하고. 언니가 말했어요. 마치 변호사처럼 법률 용어를 술술 읊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부축했어요. 결국 그날 장례는 엉망이 됐어요. 소문이 퍼져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렸고 저는 제대로 상주 역할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게 애인이래. 임신까지 했다는데. 진짜인가 봐. 불쌍하게.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남편도 참.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저 언니는 누구예요? 왜 자꾸 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빠 애인이 뭐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 왔더라고요. 그리고 영정 앞에서 통곡했죠. 오빠 어떻게 저 두고 가요? 우리 애기는 어떡하고 오빠 약속했잖아요. 저랑 재혼하기로.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허탈했어요. 제가 12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 옷, 남편 신발, 남편 시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이 시계는 결혼 5주년 때 남편이 스스로 사온 거.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남편 휴대폰은 현장 사고 때 파손돼서 못 쓰게 됐어요. 화면이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남편 사물함에 있던 물건들을 가져다 줬죠. 그 중에 오래된 휴대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전을 시켜서 켜봤더니 작동이 됐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남편 생일로 해봤더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의 카톡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못 만나요? 나도. 근데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는데. 에이 섭섭해요. 미안. 다음에 보자. 토요일에 시간 돼.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들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일찍 마치고 왔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여보, 일찍 와줘서 고마워. 준호가 엄청 좋아하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상 받는데 아빠가 있어야지. 더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었어요.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호텔에서 잡아요. 나도. 너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라. 오빠 이혼은 언제 할 거예요? 저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 애기 중학생 되면 그때까지만. 왜 그때까지요? 준호가 좀 크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너무 어려서.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며칠 후 남편 친구 재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내가 좀 알아봤거든. 이상하다니요? 내가 좀 알아봤거든. 그 여자 SNS. 재훈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것 봐. 한 달 전만 해도 다른 남자랑 사진 찍었어. 이 남자 누구야? 정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어깨에 기대고 찍은 사진, 손잡고 찍은 사진. 그리고 이것도 봐. 재훈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2달 전 사진인데 배가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임신 12주라며. 12주면 이제 막 배 나올 시기인데.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시기가 안 맞아. 그리고 이 남자 내가 알아보니까 전과자래. 전과자요? 응. 사기죄로 징역 살았대.
2년 전에 출소했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쳤다는데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와도 사진을 찍다니.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남편 친구가 소개해준 탐정이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정말 임신한 게 맞는지 과거는 어땠는지 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 사진도 많이 확보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 탐정에게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지은 씨는 최근 3년간 총 4명의 기혼 남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직업적 결혼 사기꾼으로 의심됩니다. 4명이요? 네. 그리고 그중 2명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하고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한 명은 1년간 매달 200만 원, 다른 한 명은 일시불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를요? 하지만 실제로 출산한 기록은 없습니다. 병원 기록, 산부인과 기록 어디에도 출산 기록이 없어요. 그럼 거짓 임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좀 보세요. 탐정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지은 씨가 2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가 불러있죠? 근데 지금은 임신 12주라고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배는? 아마 임신복이나 쿠션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직업적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여기 더 있습니다. 이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둘이 함께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어요. 언니는 빚이 많습니다. 도박으로 3억 정도 빚을 졌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동생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동생은 외모가 괜찮으니까 남자들 꼬시는 역할을 하고 언니는 뒤에서 법률 조언하고 돈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남자 보세요.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남자가 동생의 현재 남자친구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가 SNS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이 남자도 공범입니다. 셋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억울한데 그게 사기꾼과 바람을 피운 거라니. 근데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진심으로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탐정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고인이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탐정이 편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지은아, 사랑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꼭 너랑 재혼할게. 지은아, 오늘 아내랑 싸웠어. 너 생각만 나더라. 빨리 너랑만 살고 싶어. 지은아, 미안해. 아직도 이혼 못했어. 하지만 준호만 좀 크면 꼭 할게. 약속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진심이었구나. 그 사기꾼을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네, 사모님. 양육비 이야기하실 거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앉았어요. 배가 확실히 불러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빠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정말 오빠 악이에요. 그래서 양육비를. 임신이 거짓이죠? 제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정말 임신했어요. 진료 기록 조작했죠? 초음파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거고. 그 배도 쿠션 넣은 거고요. 아니에요. 정말 임신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초음파 찍어요. 제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이요.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하겠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SNS에 있는 다른 남자는 누구죠? 한 달 전에도 다른 남자랑 사진 찍었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임신했다면 그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랑 그렇게 껴안고 사진 찍어요? 손잡고? 그건. 그리고 2달 전 사진에도 배가 나와 있던데요. 그때도 임신한 척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신 배가 가짜인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이야기할까요? 사기죄로요. 당신이 지금까지 사기친 남자들 다 찾아서 고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임신은 거짓이죠? 네, 거짓이에요. 저 임신 안 했어요.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민준 오빠 애인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임신은 거짓말이지만 2년 동안 정말 만났어요. 오빠가 절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증거는요? 사진이랑 영상 말고 다른 증거. 사진들, 영상들 다 진짜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제가 12년을 봐온 그 필체. 지은아,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줘. 준호가 중학생 되면 꼭 너랑 재혼할게. 약속해.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했구나. 저와의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했구나. 근데 왜 임신을 거짓으로? 진짜 사랑했다면 왜 사기를 쳐요? 돈이 필요했어요. 언니가 빚이 많아서 3억이나 되는 빚이.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하자고 제가 거절했는데 언니가 협박했어요. 협박을요? 네. 제가 안 하면 민준 오빠 부인한테 다 말하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런 짓 한 거예요?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민준 오빠는 달랐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건데 민준 오빠는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나중엔 진심이 됐어요. 오빠도 저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래서 언니가 임신 사기치자고 했을 때 정말 싫었어요.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이 주동자죠? 무슨 소리예요? 동생 이용해서 사기친 거 다 알아요. 당신 빚 갚으려고 동생 시켜서 남자들 꼬신 거.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다 있어요. 당신이 사기친 남자들 다 찾았어요. 그 사람들도 고소할 준비되어 있고요. 당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죠? 도박 빚 3억. 그래서 이런 짓 한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합의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라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받아낸 돈 다 토해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남편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마세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 안 하시겠다고요? 증거 다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조용히 사라지면 넘어가 드릴게요. 대신 절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다른 가정 망치지 마세요. 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돈은 다 쓴걸요. 그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세요. 분할로라도.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들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진 채로 남았죠.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2년 동안이나 저를 속이면서 저는 남편 물건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오늘 지은이를 만났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난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한 건 오랜만이야. 2021년 7월 15일.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아이 생각하면 준호가 너무 어려서. 조금만 기다리자. 2022년 3월 20일. 지은이가 날 이해해준다.
고맙다. 수진이에겐 미안하지만.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남편이 저를 미안해하면서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한 거였죠.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바람 피웠다고. 애인이 있었다고.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니. 준호야. 네, 엄마. 아빠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아빠 일기에도 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정말요? 응. 아빠가 너 자랑 많이 했어. 일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 준호가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 자랑스럽다. 준호랑 주말에 야구장 갔다. 행복했다. 아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도 아빠 사랑해요.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도 너의 아빠야.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혼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숨을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남편 외도로 힘들어하는 사람, 아내 외도로 힘들어하는 사람.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이겨내는 중이에요.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힘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아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됐고요.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아빠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빠잖아요. 엄마는 아빠 용서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증오는 안 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했죠? 그럼. 그건 확실해. 아빠가 너 정말 많이 사랑했어. 며칠 전 그 여자 지은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고통스럽게 한 건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언니도 도박을 끊고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증오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소장님 산재 보험금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위로금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맙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죠. 그리고 남편 보험금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보험을 많이 들어뒀더라고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항상 제 꿈이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남편 이름으로요. 남편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담 자원봉사도 계속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남자는 매일 저녁 카페에 왔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3년 전에 암으로요.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카페 이름이 고인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남자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죠. 그 남자 이름은 강민호였어요. 건축 설계사였고 혼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민호 씨와 저는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수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남편 생각이 아직 많이 나요. 그리고 죄책감도 들고요. 알아요. 그래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들을 위해서도요. 사실 요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 경험을 살려서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민호 씨와의 관계도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아직 확신은 없지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 사고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사고 당일 현장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로프가 저절로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일부러 로프를 약하게 만들어뒀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요? 저희도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있습니다. 누구예요?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중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최근 소장님과 금전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인부는 남편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독촉하자 원한을 품고 그런 짓을 한 거였죠. 그 인부는 결국 체포됐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는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피고인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50대 남자였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재판장에서 그 남자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돈 갚을 형편이 안 됐는데 소장님이 자꾸 독촉하셔서. 그래서 로프에 칼집을 냈습니다.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칠 줄 몰랐다고요? 로프를 약하게 만들면 당연히 사람이 다치잖아요. 피고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 결과 그 남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 사고가 아니었대.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였어. 그 사람 잡혔어. 10년 살게 됐대.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잖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다니. 하지만 한편으론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혼했을까? 아니면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지고 우리 가족을 선택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 지은이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그 여자는 임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임신한 것 같았어요. 지은 씨? 아,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네, 8개월 됐어요. 누구 아기예요? 그 여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 남자친구요. SNS에서 보셨던 그 사람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축하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준 오빠한테 한 짓이 됐어요. 이제 그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가버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여자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카페는 잘 운영되고 있었고 아들도 잘 크고 있었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죠. 어느 날 민호 씨가 제안했어요. 수진 씨, 우리 딸들이랑 같이 놀이공원 갈까요? 딸들이요? 네. 제 딸이랑 준호랑요. 아이들끼리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준호한테 말했죠. 준호야,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누구랑요? 엄마 친구분이랑 그분 딸이랑. 좋아요. 저 놀이공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4명이서 놀이공원에 갔어요. 민호 씨 딸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착한 아이였어요. 준호랑 서연이는 금방 친해졌어요. 엄마, 서연 누나 완전 착해요. 그래. 다행이다. 누나가 저한테 게임도 가르쳐 준대요. 그거 봐. 좋은 친구 생긴 거야. 민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아이들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수진 씨,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민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네. 아빠만큼은 아니지만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으니까. 그래, 맞아. 아빠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엄마가 웃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 카페 한쪽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아가죠. 그리고 민호 씨와는 이제 연인 관계가 됐어요. 아직 재혼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준호도 민호 씨를 많이 좋아해요. 민호 씨 딸 서연이도 저를 편하게 대해주고요. 어느 날 남편 친구 재훈 씨가 카페에 들렀어요. 수진아, 요즘 좋아 보인다. 정말? 응. 얼굴에 생기가 돌아. 다행이다. 고마워. 민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너 행복한 거. 그럴까? 그럼. 민준이가 잘못은 했지만 너 사랑한 건 진심이었잖아. 너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재훈 씨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재훈아.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카페에 오셨어요. 수진아.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차 한 잔 마시러 왔지. 그리고 할 말도 있고.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못할 짓 했잖아. 어미로서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제대로 교육 못해서 그래.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며? 네, 좋은 분이에요. 잘 됐다. 너 행복해야지. 민준이도 그걸 바랄 거야. 근데 준호는? 준호도 좋아해요. 그분을요. 그럼 됐다. 너 행복하면 나도 기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시작하려고 해. 괜찮지? 당신도 나 행복하길 바라잖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준호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저는 민호 씨와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준호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예쁘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서연 누나도 이제 진짜 누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식에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수진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민호 씨를 만난 게 행운이에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키스했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울면서 축하해 주셨죠. 수진아, 행복해라. 꼭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꼭 행복하게 살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아이들도 함께 갔죠. 네 식구가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럼요. 당연하죠. 카페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실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최근에는 한 젊은 여자가 왔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숨을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사고로요. 그 전에 남편 외도를 알게 됐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그 여자가 울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위로했죠. 어느 날 준호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엄마, 나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 그래, 우리 아들 믿어. 민호 씨도 축하해줬어요. 준호야, 축하한다. 이제 고등학생이네. 고마워요, 아빠. 준호가 민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어요. 민호 씨 딸 서연이도 대학생이 됐어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죠.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빠 혼자서 저 키우느라 힘들어 하셨는데 엄마가 오셔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서연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도 울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물론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특히 아들 생일이나 명절 때요. 그럴 때면 남편 사진을 꺼내봐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보, 준호 많이 컸어. 이제 고등학생이야. 당신 닮아서 수학 잘해. 그리고 나 이제 행복해. 미안하지만 정말 행복해. 당신도 나 행복한 거 기뻐하지? 어느 날 우연히 또 지은이를 마주쳤어요. 지은 씨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사모님, 지은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아기 예쁘네요. 고마워요. 이제 18개월 됐어요. 결혼은 잘하셨어요? 네.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다행이네요. 사모님도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했어요. 민준 오빠 일로.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사모님이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도 민준 오빠한테 정말 미안해요. 하늘에서 저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남편도 당신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고마워요, 사모님.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인사였어요. 카페에서 상담하다 보면 가끔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혼했을까?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재혼했을까? 답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행복하다는 거. 아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상담하러 온 여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배신당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증오하고 원망하면 결국 자기만 힘들어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완전히 잊을 순 없지만 받아들일 순 있어요. 그게 용서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은 남편분을 용서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용서했어요. 남편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죠. 하지만 저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아들을 사랑한 것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배신과 상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죠.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민호 씨가 제안했어요. 그 후로라는 제목은 어때? 그 후로? 배신 그 후로, 상실 그 후로, 아픔 그 후로. 인생은 계속되잖아. 좋은데요. 그 제목 마음에 들어요.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진로를 고민하더라고요. 엄마, 나 상담사 하면 어떨까? 상담사? 엄마 일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 사람들 도와주는 거. 나도 그런 일 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 아빠 일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이겨내고. 준호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서연이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방학 때 카페에 와서 상담 실습도 하고요. 가족이 다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 이야기 나눌 거리도 많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즐거워요. 오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경청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맞아요. 공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민호 씨도 건축 일을 하면서 가끔 카페에 와요. 설계 작업을 하기도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죠.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너무 행복해.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그럼요.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가끔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정말 강한 사람이다. 제가요?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 보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민준이가 하늘에서 너 보고 뿌듯해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많이 왔고 상담도 잘 진행됐다. 준호는 학교에서 상 받았고 서연이는 학점이 잘 나왔다고 했다. 민호는 새 프로젝트를 따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하다. 정말로. 과거에 아픔이 없는 건 아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고 그때 일이 떠오르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도 배신할 수 있고 믿었던 사람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로도 인생은 계속돼요. 아픔 후에도 행복은 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분명 가능해요. 저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받아들였어요. 남편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걸.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저와 아들을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민호 씨라는 좋은 사람을요. 죄책감도 들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지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증오와 원망은 자신만 힘들게 해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완벽하게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순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